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 완전 박탈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조금씩 격해지고 있죠. 오늘 대검찰청이 지금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있는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호수 검찰총장 친정권 성향이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김 총장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막아내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런 집단 반발 움직임에 정치권의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검수완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역사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지 약 1년여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즉 기존의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검찰에서 6대 범죄 수사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법안이 정리가 됐고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1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 6대 범죄, 부패라든지 공직자 부패라든지 아니면 중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 현재 이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의 권한이라는 거는 어떤 기관의 권한이 없어진다면은 누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증발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근데 현재까지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일단은 결정하려고는 하지만 이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줄 것인지는 차후에 논의해보자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12일에 그거를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검찰 개혁으로 소위 말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혹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기존 법안이 추진된 지 이제 1년여 정도가 된 건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걸 바꾸겠다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특정 정파 혹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해왔기 때문에 검찰권의 수사권 부분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말 그대로 이제 검찰이 기소청 정도의 역할만 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의 어떤 명분인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렇다면은 기존에 일단은 큰 틀에서 이루어졌던 수사권 조정이 과연 잘 국민들에게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처단하고 또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의미를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렇지 못한지 그런 상황에서 6대 범죄까지도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게 됐을 경우에 향후에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제대로 보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새로운 논쟁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간부급이죠. 차관급입니다. 검사장 18명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반발하는 움직임이 큰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6대 범죄 수사권을 우리가 이번에 박탈한다고 하는데 예. 다시 역으로 돌아보면 그렇다면 왜 지난 수사권 조정 때는 6대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놓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결국은 이제 뭐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렇게 현장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에 있어가지고 경찰이 상당한 수사를 그동안에도 해왔는데요. 반부패 범죄라든지 예. 대형 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특수수사라고 하죠. 이런 영역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경찰의 수사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권력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력을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뭐 소위 말하는 부패와 여러 가지 부패 범죄들이 판치게 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은 거였는데요. 이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왜 어떤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갑자기 1년 이내에 이 부분을 다시 다 박탈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기존에 이루어졌던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도 아직 제대로 진행이 된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 권한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주면은 혹은 검찰이 아닌 중수청에 주면은 과연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권 수사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례적으로 그 김호수 총장의 모두 발언까지 생중계를 했었잖아요. 네. 뭐 여론전에 나섰다 이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은 여기 상황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반기를 단 상황인데 박범계 장관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뭐 사실 근데 법무부 장관 차원에서 지금 결국 국회에서 입법 차원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은 어찌 보면 법무부 장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장점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약간은 정치와 정치가 예. 부딪히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검찰의 반발이라는 것이 검찰이라는 공적 조직의 반발이 아니라 그 반발 자체가 정치적이다라는 이유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사건,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국가의 권력기관의 수사권이라는 공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 양 검찰기관과 그리고 민주당 양쪽에서 이 부분은 우리는 공적인 목적,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이거를 찬성한다고 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쪽은 서로 간에 각각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 자체가 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다라는 비판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의석수가 172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강력히 추진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했죠. 국회법의 개정에 따라서 다수당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직권 산정을 유도를 하거나 네. 의원을 상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장치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이 바로 안건 조정 소위라고 예, 있습니다. 국회법상 있는데 원래는 이 안건 조정 소위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 위원회를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소위 이런 논쟁이 갑자기 크게 벌어진 이유가 사보임이라고 해서요. 네. 여기에 새롭게 양양자 의원이 들어가게 됐죠. 예. 원래대로라면은 다수당과 야당이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한마디로 그렇다면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한쪽 당의 반대로 통과가 못 되는 것인데 갑자기 이 사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가 양양자 의원까지 범민주당 계열로 보자면은 4대2 구조로 바뀌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의 의사대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고 빠르게 상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러면 갑자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부분이 있는가?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제 5월 9일자로 이제 또 정권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법률안을 통과를 시키더라도 만약에 그게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이 15일 안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대통령이 새로 바뀌더라도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를 못하는 거지만은 그 전에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거나 아니면 임기 끝나는 게 임박해서 할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 통과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민주당이 상당히 강경하게 이번 정부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근데 지금 검찰이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요.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검찰 제도, 일설에 따르면 이제 헌법에 또 반하는 것이다. 헌법에 있는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아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법률 개정이다라는 비판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법조계의 일반적인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일반적인 입장은 우리가 중대범죄 수사를 대응하면서도 이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불과 20여일 안에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 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정치적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빨리 통과되는 것이 필요했다면은 지난 이제 시간도 충분히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왜 4월 달 이 시점에 이거를 15일, 20일 안에 통과를 시켜야 하는지.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기관의 권력을 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력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중요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권력을 떼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 것이고 그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 것이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이 정치적 논의를 떠나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 그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 결론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가지고 절차에 있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실세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은 이게 지금 권력 집단화된 검찰이 기득권 지키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냐, 국민들의 삶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김호수 총장 말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변호사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네. 저는 사실 여론조사를
해본다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에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그러면 1년 동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피해자가 네. 더 보호가 되고 이제 피의자들은 더 인권의 보호가 되는 수사를 받고 그리고 범죄 대응 능력이 더 좋아졌는가로 봤을 때는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은 왼쪽으로 트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온 상황입니다. 예. 즉 권력을 검찰의 수사권을 뺏은 다음에 그럼 그 수사권을 뺏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담론, 예.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 일단은 검찰의 수사권만 빨리 뺏고 보자라고 한다는 거는 적어도 법률가들로서는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이제 내일 의원총회가 민주당에서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네,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일단은 만약에 강행 처리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한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제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아까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만약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소위 말하는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이거를 또 지연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행 처리를 한다면은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고 만약 강행 처리 방안이 이제 결론이 안 나게 된다면 오히려 또 천천히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내일 민주당이 정책위원총회를 열어서 강행 처리하자 아니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지는 말자 이런 의견들이 같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내일 의총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이 검사장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